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정부가 내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금보다 100만 원가량 더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요, 그저께 20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내년에는 구매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지원금을 합해서 대략 400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 적 없었던 내연차 전환지원금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준다는 거죠.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 환영입니다. 지금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목표 대수가 420만 대거든요. 요거 그런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자료를 보면요, 지금까지 전기차 누적 77만 대가 등록됐습니다. 2030년 누적 보급 대수 420만 대 목표가 딱 5년 반 정도 남았는데 아직 목표치의 18.3%밖에 달성을 못한 겁니다. 공약은 공약일 뿐이죠. 언제 공약시키는 거 봤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것만큼은 아니죠. 이 친환경차 관련 정책은 우리가 흔히 보는 다른 표어끼식 정책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국가의 중장기 전략이고 우리 산업의 미래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420만 대 보급 목표는 꼭 달성해야 되는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 재작년 전기차 얼마나 팔려나 대수를 보면요, 재작년 2023년에는 15만 4,045대 판매됐고요, 작년에는 14만 6,902대가 판매됐어요. 사실 작년은 청라 EQE 전기차 화재 사건이라는 전기차 판매에 큰 타격이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판매량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요, 어쨌든 지금 연평균 전기차 판매량으로 봤을 때 겨우 10만 대 중반대 판매량인데 이걸로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를 채우는 거 핵도 없겠죠. 앞으로 5년 반 동안 단순 계산을 해보면 목표 420만 대에서 지금까지 보급된 77만 대를 빼면 344만 대, 여기에 남은 기간 5년 반을 나누면 1년당 대략 62만 대를 조금 넘게씩 보급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잠깐만, 그러면 작년보다 거의 4배 이상씩 더 많은 전기차를 보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진짜 쉽지 않죠. 정말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보조금을 더 줘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실구매 가격을 낮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연차 전환 보조금이라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내연차 전환 보조금은 대체 얼마를 준다는 건가? 이 10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말씀하신 게 구매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 보조금을 합쳐서 40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거였잖아요. 이게 지금 국고 보조금 상한액 580만 원을 400만 원으로 낮추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평균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을 오히려 4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모든 전기차한테 주는 보조금을 평균을 낸 금액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기아 EV3는 보조금을 565만 원 받고 있는데 가격이 5,300만 원이 넘는 BMW i4는 보조금을 189만 원 받고 있죠. 50%. 이런 식으로 가격에 상관없이 이 대한민국에 파는 모든 전기차의 모든 보조금을 평균을 내보면 지금 전기차 한 대당 받는 보조금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내연차 전환 보조금을 100만 원 더 줘서 전기차 한 대가 받는 보조금이 400만 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말씀만 하셨고요, 아마 환경부 장관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들어갈 게 거의 확정적으로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이 내연차 전환이라는 걸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가솔린차, 디젤차, LPG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 보조금을 주는 건 확실한데 이게 모든 내연차가 대상인 건지, 출고 후에 최소 몇 년이 지나서 노후차가 된 그런 내연차가 대상인 건지, 저공해차 3종 같은 걸 받은 내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할 건지 등등 이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정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서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연차 전환 보조금을 100만 원 더 준다는 거, 사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던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래에 전기차로 전환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내연차 전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쨌든 그 속도를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조금을 더 지원하는 정책, 이런 것들은 허점은 없을지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는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내연차 전환 보조금에서 꼭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보조금은 내연차를 보유하고 있다가 전기차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1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가 없다가 처음으로 차를 사는 사람은, 혹은 전기차를 갖고 있다가 또 전기차로 바꾸는 사람은 이 100만 원의 보조금을 못 받겠죠. 이 친환경차라는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는데 누구는 단지 이전에 내연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더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좀 보완 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 중고차 시장의 왜곡 가능성이죠. 사실 우리가 이전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이런 정책 생각해보면 그때 폐차 직전에 저렴한 경유차들 몸값이 갑자기 오르는 아주 요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왜냐면 이 폐차 직전의 경유차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 입장권 이런 걸로 변질이 됐기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는 수명이 다 된 경유차는 말 그대로 고철값 정도의 가치밖에 없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뭐 헐값의 차들이 나와 있었어요. 50만 원 미만이 되는 차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당시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새 차를 살 때 수백만 원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라는 그 발표를 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고철값 정도의 가치밖에 없던 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입장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고물차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이 두 종류의 구매자가 나타났죠. 하나는 실수요자였습니다. 원래 새 차를 살 계획이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고물차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50만 원짜리 고물차를 사면 이거 사서 폐차하고 200만 원을 지원받으면 이 150만 원이 이득인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 판매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정책의 허점을 파고든 사람들이었어요. 이 실수요자들보다 훨씬 먼저 이 전국의 값싼 노후 경유차를 싹쓸이해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의 차를 사서 보조금 입장권이라는 명목으로 이 차를 100만 원, 120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고물차들의 가격이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됐는데, 물론 이번 내연차 전환보조금은 100만 원이라서 중고차 시장이 왜곡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지금 엔카 같은 데 보면 그래도 40만 원짜리 모닝 이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그냥 폐차 수준인 차, 이런 차들이 의외로 얼마나 차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이 지금 보조금 수령을 위한 입장권으로 둔갑해서 갑자기 가격이 오른다거나, 혹은 그것보다 문제는 뭐 전문업자들, 꾼들이 등장해서 이 저렴한 차들을 싹 매입해서 이 시세 차익을 남기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긴 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내연차 전환 보조금이라면서 100만 원을 더 주는 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정부의 정책이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또 정부가 전기차 수요가 부진해서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전체 보조금 예산을 5,303억 원 깎겠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보조금 4,673억 원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전기 승용차 38,000대, 전기 화물차 25,000대 등 6만 대가 넘는 친환경차 보조금이 줄어들었어요. 아니 전체 예산을 5,303억 원 깎겠다는 메시지랑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100만 원씩 더 주겠다는 메시지랑 이게 동시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정부가 지금 시장에 일관되지 않은 모순적인 신호, 믹스드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정부가 전기차를 밀어주겠다는 건가? 아니면 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건가? 이게 의구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의 신뢰가 흔들리면요, 소비자들은 구매를 망설이게 되고 기업들도 전략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차를 내놔야 되는지 이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겠죠. 결국에 이런 것들은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이 2030년에 420만 대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그 목표 자체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정부는 작년에 예산이 남았으니까 아마 올해도 남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이 예산을 삭감한 건데요. 사실 이 예산 삭감이라는 행위 자체가 수요를 위축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체 예산이 깎였다고 하반기에 보조금이 금방 동나겠구만, 뭐 지금 급하게 전기차를 사지 말고 내년에 정책을 보고 좀 결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 정부도 이제 전기차 지원을 줄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기차 구매를 아예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축된 소비자 심리 때문에 실제로 전기차 판매는 더욱 부진해지고 정부의 예측대로 보조금 예산도 남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거봐라, 우리 정부 예측이 맞았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정부의 예산 삭감이 수요 부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아주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 올해 모처럼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판매량이 아주 크게 늘었는데요. 카이즈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는 작년 대비 무려 42.7%가 증가했습니다. 93,569대가 팔렸어요. 이렇게 지금 전기차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전기차 보조금? 이거 남는 돈이잖아, 이거 다른 데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뺏어가는 건 이 전기차 전환이라는 국가의 중장기 전략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디에다가 돈을 뭐 쓰시겠다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단기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 전기차 시장의 악셀에서 발을 확 떼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네, 정부가 내년부터 100만 원의 내연차 전환 보조금을 준다는 거, 일단 저는 환영입니다. 모처럼 전기차 시장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으로 느껴져요. 물론 올해는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내년에는 100만 원씩 추가로 보조금을 주겠다는 게 뭔지 살짝 혼란스럽긴 하지만요, 결국 지금의 이 혼란은 어쩌면 이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성장통 건강하게 이겨내려면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야 되겠죠. 정부는 단기적인 재정 논리에 휘둘리면 안 될 겁니다. 2030년 420만 대 보급 목표 달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신호를 시장에 보냈으면 좋겠고요. 자동차 제조사들도 언제까지나 이 보조금에 기대지 말고 진짜 아반떼 코나값에 살 수 있으면서도 성능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혁신적인 전기차를 더 많이 내놔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소비자들도 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어떤 정책이 합리적인지, 어떤 차가 정말 가치 있는지 꼼꼼히 따지고 선택하는 거죠. 결국 이 거대한 전환의 운전대는 정부나 제조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 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형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